나는 언제부터인지 나 자신을 작은 의자에 앉힌 채로 관찰하듯이 살고 있다. 창문 너머의 계절이 바뀌어도 내 안의 계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 나는 신부 들러리로서 환하게 웃었고, 남자 내가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손을 잡은 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삶은 결코 결혼식 사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시간이 흐르며 여러 번 다른 얼굴을 취했다. 그리고 그 남자, 나의 사위, 그는 내 일상에 들어와 나와의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결코 미미하지 않게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들이 쌓였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닦아놓으면 그가 남긴 잔반이나 컵의 위치가 나와 달랐고 나는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오래도록 집안일을 해온 사람이니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세대 특유의 편안함과 자기중심성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행동뿐 아니라 그에 대한 내 반응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 위에 올려두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나는 한때 딸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본능을 가졌고 그것은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게 했다.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가 딸에게 보내는 작은 문자까지도 해석하려 들었다. 그런 관찰은 때로는 보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결국은 통제에 가까운 행위였다. 그는 나를 간섭으로 느꼈고 나는 그의 거리두기를 무관심이라 읽었다. 서로의 해석은 점점 더 엇갈렸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 풀기보다는 서로의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나는 그에게서 얻고자 하는 인정과 예의를 원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그가 전화를 받고 살짝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작은 몸짓에서 무례함을 읽었고 속으로 불쾌함이 커졌다. 딸은 그의 그런 점을 모른 채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 장면에서 이 관계가 단지 나와 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더 강하게 개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입은 종종 반발을 낳고 반발은 더욱 강한 내 개입을 요구했다. 이 악순환은 우리 집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었다. 딸은 내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충돌이 생긴다고 스스로 달래며 행동했다. 하지만 달래는 용어로는 마음의 균열을 메울 수 없었다. 사위는 그의 방식으로 내 경계를 시험했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의 태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씨름도 없이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몇 번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내 존엄의 척도로 삼았을까?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겼는가? 결혼 전에 나는 자신의 욕망과 불안에 대해 보다 솔직했지만 지금은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하며 나 자신의 목소리를 절제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절제는 때때로 분노를 억압한 채로 남겨두고 그 분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표출된다. 나는 내가 품은 미묘한 적대감을 인정하는 일이 내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한때 나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일하는 방식, 시간의 가치, 젊음의 고민들 모두 이해의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려 했다. 때로는 그가 딸에게 건넨 작은 배려에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해의 노력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 사이에는 신뢰의 다리가 완전히 놓이지 않았고 오해의 돌이 그 다리를 무너뜨릴 듯 놓여 있었다. 나는 다리를 놓고 싶었으나 내 마음속의 근심이 먼저 그 돌을 던졌다. 이제 나의 하루는 작은 계산들로 채워진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엇을 참을지. 나는 나의 자존심과 딸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균형은 실로 위태롭다. 나는 내 감정이 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 가끔은 밤에 혼자 누워 지난날의 말과 행동들을 되짚어 본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너무 엄격했다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는 것은 딸의 삶과 나의 삶에 깊은 빈자리를 남길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변화를 원한다. 그러나 변화는 상대방의 태도만을 바라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꿔야 할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내 안의 불안과 소유욕, 그리고 인정에 대한 집착을 직시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작업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나의 기대를 말로 풀어내려 했다. 동시에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준 작은 배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오늘 밤 나는 다른 태도로 내일을 맞이하려 한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를 향해 작은 미소를 건네볼 생각이다. 그 미소가 우리의 새벽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와 같은 반복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조금은 바꿀 수 있으리라 믿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찰자만이 아니다. 나는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딸의 행복을 향한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미소 하나가 우리 집의 공기를 바꿀 수 있을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딸의 방을 지나쳐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 향을 맡았다. 숨을 고르고 정갈한 손놀림으로 식탁을 정리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올 때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 한마디 없이 주고받는 인사였지만 그 인사가 우리 사이에 놓인 긴 침묵의 가느다란 끈을 당겼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 작은 변화가 나를 안도하게 했다. 하지만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았다. 어느 주말 나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그의 과거에 대한 작은 단서를 얻었다. 동네 사람이 그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웃의 도움으로 자랐다며 말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내게 충격이자 이해의 실마리였다. 어쩌면 그의 거리두기와 무심함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를 단순히 무례하다고만 여겼던 시간들이 부끄러웠다. 그날부터 나는 그의 행동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관용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의 상처도 들여다봐야 했다. 나는 오래된 습관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라는 말로 내 행동을 포장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단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존중해주기를, 나의 노고를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런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표출될 때는 용서받기 어렵다. 나는 내 안의 욕구와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변화의 기점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하다 문득 그의 손을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설거지를 도와주려는 듯 접시 하나를 집어들고는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본 뒤 조용히 이를 거들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놀람과 감사, 그리고 오래 묵은 경계가 풀리는 느낌을 경험했다. 나는 급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희망이 싹 텄다. 그 희망은 결국 작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가끔 딸을 위해 만든 작은 요리를 내어 놓기도 했고 딸의 옷을 다림질하는 사소한 일에도 세심함을 보였다.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보였던 무심한 태도가 사실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의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행동 뒤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무게와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려는 피곤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서서히 호전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딸의 방에서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의 내용은 사적인 것이었고 나는 읽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발을 들인 셈이었다. 그 편지는 사위에게 보낸 것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딸의 불안과 외로움을 읽었다. 나는 읽히지 않으려는 마음과 부모로서 딸을 보호하고픈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나는 편지를 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취약해졌는지, 그리고 내가 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스스로 용서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 사건은 우리 집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딸에게 솔직해져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가? 나는 결국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러나 행복을 지키는 방식은 항상 명확하지 않았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낳기도 했다. 나는 진실과 배려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다. 어느 늦가을 밤, 딸이 잠들고 난 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딸이 어렸을 적 사진, 우리의 젊은 날의 사진들, 그 속에 담긴 시간들은 내가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를 상기시켰다. 나는 딸의 어린 시절을 돌보며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 희생이 나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 그것이 그녀를 떠나 그녀의 또 다른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이자 상실이었다. 그 두려움이 사위를 향한 과도한 기대로 표출된 것임을 나는 천천히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나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작은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기로 했다. 셋째,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의 삶에 개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 원칙들은 단순했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작은 성공이 쌓이며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또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용기를 배웠다. 인정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문을 여는 열쇠였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 행동으로 내 의도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작은 배려에 나도 답하고 그의 노력을 시기적으로 칭찬하려 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곤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서히 신뢰의 흔적이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행동의 교환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며칠 전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오래된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그 길에서 딸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고 나는 엄마로서의 기억과 현재의 불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관계란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흠을 감싸며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 나는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내 작은 자리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포기는 아직 내 선택지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에는 오해와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충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는 인내와 용기, 그리고 때로는 겸손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한다. 내 심장 한구석에는 여전히 딸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은 때때로 나를 밀어붙이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다음 걸음을 준비한다. 작은 미소, 수고했다는 말 대신 건네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관대함, 이것들이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리라 믿는다. 나는 변화를 향한 의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결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내가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우리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를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나의 사위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자 비로소 그는 나에게 한 발 다가왔고 딸의 웃음 속에는 예전보다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가족이란 완벽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견디며 함께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용서와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느리고 조용한 힘으로 관계를 치유하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